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트맨 3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재국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녹화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11월 5일입니다. 방송은 수요일에 방송이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1, 2차전이 모두 끝나고 3차전을 앞둔 시점에 저희가 방송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조금 늦은 등간임이 있지만 어쨌든 두 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좀 분석을 이번 뻔뻔 AI 시간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SK는 홈런 군단이고요. 두산은 리그 전체를 압도한 그런 시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SK는 역시 홈런으로 대표되는 팀이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홈런으로 사실은 한국 시리즈에 간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1차전 초반 홈런으로 승부를 결정지었거든요. 예. 결국 SK는 홈런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두산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인 그리고 최고의 정상급의 기록들,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규 시즌 1위 팀 두산, 2위 팀 SK인데 두 팀의 게임 차가 다만 14게임 반이에요. 엄청나게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서 보면 근데 어차피 단기전은 또 다른 형상으로 이제 게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두산 쪽이거든요. 결국 SK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팀 타율이 3할 9리입니다. 리그 전체 1위. 리그 전체가 아니라 진짜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지금 기록이거든요. 제가 보면 3할 9리는 한미일 통산 다 털어도 팀 타율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프로야구가 최근 들어서 지금 타구 투자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기아가 역대 최고 타율 3할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 타율도 사실 개인이 예전에는 3할만 쳐도 예술이라고 했는데 1987년에 삼성 라이온즈만 유일하게 딱 3할을 쳤던 건데 네. 최근 들어서는 그 이전에 삼성도 2차례 했고 지난해 기아 그리고 올해 두산인데 그런 상황들을 보더라도 어쨌든 이 3할 9리라는 타율이 과연 이제 깨질까? 앞으로 아마 이 기록은 프로야구가 계속되느나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록이 깨진다는 건 투수들이 얼마나 힘든다는 얘기입니까? 3할 치는 타자는 사실 두산에서 기본이에요, 기본. 타자도 아니다.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득점, 2루타 이상의 순수 장타율만 SK가 조금 앞설 뿐 나머지 공격 지표는 다 두산이 앞섭니다. 그렇죠. 네. 홈런 군단이기 때문에 장타율이라든지 OPS도 사실 SK 쪽이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타율 자체가 출루 자체가 많기 때문에 두산은 1번부터 저도 9번까지 전반적으로 정교함과 장타력, 그렇죠. 출루와 진루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에서는 두산을 따라잡을 팀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전승이 두산이 48번 1위. 역전패는 당하지를 않았고요. 23패 최하위고 5회까지 열세 시승률이 1위, 5회까지 우세 시승률 1위, 7회까지 우세시 승률이 1위. 불펜이 점수를 주더라도 또 막판에 또 점수를 어쨌든 내서 또 이기는 게임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는 또 단기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예. 한 방으로 승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 7회까지 우세할 경우에는 그냥 거의 이긴다. 그러니까 두산의 게임은 5회까지만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간미 없다. 그렇지만 저도 플레이오프 보셨지만 마지막 순간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아닙니까?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는 사실 역전성이 사실은 10이에요. 그러니까요. 역전을 해서 이기는 게임은 10개 구단 중에 가장 적다.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SK 같이 홈런을 많이 때리고 한 팀이 어떻게 역전성이 이렇게 적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초반 초전 박살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로 게임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5회까지 뒤져 있을 경우 승률은 1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 지면 뒤집을 힘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건 좀 독특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홈런이 있는데 그죠? 2위 팀인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 부분은 SK로서는 상당히 좀 독특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회까지 열세 시승률도 1할 5리. 요 부분, 요 두 항목만
두산과 비교해서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7회까지 우세시 승률은 8할 7분 3리로 해서 9위인데 SK는 그러니까 역전을 또 7회 이후에 또 많이 당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불펜의 힘이 그리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목이고 또 개개인의 능력치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라인업에서 근거했을 때 두산은 규정 타석에 들어간 타자가 8명, 규정 타석에 들어간 타자 중 3할을 넘는 선수가 7명, 비율이 87.5%. 규정 타석 들어가면 다 3할 이상인 거죠. 그렇죠. 뭐 유일하게 지금 오젤리 선수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투수로서는 피해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SK는 규정 타석에 들어간 타자가 7명, 그 가운데 3할 이상이 3명. 비율로 보자면 뭐 두산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SK는 역시 뭐 3할 타자보다는 한 방. 그렇죠. 네. 숨 돌릴 겨를 없잖아요. 뭐 한동민 선수 3할 아니지만 한동민 선수가 41개 홈런이었죠. 정규 시즌에. 그렇죠. 그렇죠. 로맥 45홈런 넘고. 김동엽 선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최정훈 선수도 있고. 오히려 여기는 홈런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테이블 세터, 중심 타자, 하위 타선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순별로 좀 저희가 봤더니 두산이 전체적으로 우세합니다. 네. 테이블 세터 1, 2번이 3할 7리, 3번에서 6번 중심 타자가 3할 2푼 6리, 하위 타선 쪽에서 2할 8푼 6리. 1, 2번 타자가 상당히 높은 타율이죠. 예. 근데 팀 타율보다는 낮아요. 그러네. 팀 타율이 3할 9리니까. 네. 그러다 이거 역시 3, 4, 5, 6 이 중심 타선이 두산이 가장 큰 강점이라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이. 예. 7, 9번 쪽에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한데 2할 8푼 6리면 사실 SK 팀 타율보다 더 높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두산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반면 SK는 1, 2번이 2할 8푼 5리, 3번에서 6번 중심 타자가 2할 7푼 8리, 하위 타선 쪽에서 2할 8푼 2리. 이렇게 보니까 확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SK는 약간 곡선형으로 지금 타율만 놓고 보면 예. 그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뭐 SK 뭐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홈런 타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뭐 타율 낮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SK는 중심 타선에서는 홈런 그리고 앞뒤로는 정교함을 가지고 출루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득점을 생산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SK가 자랑하는 홈런 개수 쪽으로 한번 저희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면 역시 최정 선수가 35홈런, 5할 4푼 7리의 장타율에 74타점, 한동민 선수가 압권이죠. 41홈런에 115타점, 로맥이 43홈런에 107타점. 와우, 이 세 명이 어지간한 팀의 팀 홈런 개수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일단 뭐 100개의 홈런 이상을 넘어갔다 그러면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명의 홈런 수를 다 합치면 지금 119 홈런이 나오지 않습니까? 팀 홈런보다 더 많아요. 많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두산은 대체로 이제 2번 최주환 선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2번인데 26홈런에 108타점이에요. 2번 타순에서. 최주환 선수는 정말 올 시즌 드라마틱한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타율이 3할 3푼 3리로 타율 자체가 이제 규정 타석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타율을 보였고 홈런도 지난해 7개가 개인 최다였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26개까지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뭐 최재원 선수는 리그 정상급의 타격 하나만 놓고 보면 최고의 타자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재일 선수가 이제 3할이 안 되는 두산의 타자긴 하지만 그래도 27홈런에 80타점. 초반에 워낙 또 부진했는데 예. 그것을 만회하면서 어쨌든 홈런 수는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걱정하지 말아야 될 선수 가운데 한 명이 김재환이죠. 네. 44홈런에 133타점.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예. 어쨌든 잠실구장을 쓰는 타자 중에 가장 많은 홈런 신기록을 세웠고 그랬기 때문에 김재환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두산도 사실은 잠실 야구장을 쓰는 팀으로서는 지금 전체 이 세 선수만 합치더라도 97홈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홈런에 있어서도 두산은 결코 밀리지 않는 정상급의 그런 팀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즈 1차전에서 봤지만 최정 선수가 오른쪽 팔꿈치가 좋지 않아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K가 이겼단 말이에요. 역시 뭐 가을
사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정 선수 하나 빼놓고도 홈런으로 승부를 냈으니까 1차전에서 이겼고 플레이오프 5차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 한동민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서 홈런을 치면서 게임을 끝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시리즈 이어진 첫 타석에서 홈런을 치면서 마치 뭐 드라마를 연결시키듯이 맞아요. 백투더 퓨처 1, 2 뭐 이렇게 가듯이 이 드라마를 연결시켜줬고 박정권 선수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쳤는데 또 홈런.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에서 또 홈런을 치면서 사실 박정권 선수는 우리가 그 흔히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터 옥토버. 였잖아요. 10월이 갔으니까 이제 끝났다. 미스터 노벤버로 네. 바뀌었어요. 하필이면 왜 한국 시리즈가 11월을 넘어가서 이제 박정권이 힘을 못 쓰는 시기에 한국 시리즈 하느냐 이제 이런 농담을 하곤 했는데 아직 가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SK 팬들은 사계절을 그렇게 표현한다면서요. 봄, 여름, 정권, 겨울. 그렇죠. 박정권의 시대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어떤 주로 공격적인 지표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자 그렇다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마운드의 힘은 또 두 팀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은 뭐 각 팀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원투펀치는 거의 다 외국인 선수들이잖아요. 네. 두산의 외국인 투수진 하면은 린드블럼과 프랭코프 선수가 있잖아요. 네. 33승을 예. 합격했고요. SK는 켈리가 있고 산체스. 산체스. 이제 시리즈 와서는 거의 뭐 불펜 요원으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자 그래서 SK와 에번스 두산의 외국인 투수진을 살펴봤습니다. SK와 에번스는 54경기 20승, 두산은 54경기에 33승. 평균 자책점이 이제 두산이 좀 높죠. 3.28. 퀄리티 스타트 횟수도 훨씬 많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WHIP가 SK는 1.30, 두산은 1.11. 다 좋은 지표입니다, 진짜. 그렇죠. 뭐 산체스 선수가 사실은 초반만 하더라도 최고의 외국인 투수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수술 후유증 그리고 불펜으로만 뛰다 보니까 이 선수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진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에서는 두산이 앞서지만 산체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불펜으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3게임 등판해서 무실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도 결국 키맨이 되는 SK가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그 불펜에서 그 연결 고리를 해준다 그러면 결국 SK 쪽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힐만 감독이 산체스 선수의 활용 여부를 두고 굉장히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포스트잇 보니까 탁탁 관리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런 큰 게임에서는 선발이 길게 가기는 쉽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한 5회 안팎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중간에 1이닝 정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투수가 한 명 더 가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산으로서는 김광률 선수가 빠진 부분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한 명 빠지고 SK 같은 경우는 산체스가 들어가 주면서 이번 가을 야구에서 굉장히 튼튼한 흐리 역할을 해주니까 한 가지만 조금씩만 이렇게 거들어 주니까 뒤에 전체적으로 불펜 쪽도 힘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격 지표에서 상위 타선, 중심 타선, 하위 타선을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마운드에서 양 팀의 선발과 불펜을 한번 좀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는 선발승이 42승, 두산은 48승. 선발의 평균 자책점이 두산이 3.39, SK가 4.43. 불펜에서도 두산의 승리가 15승으로 SK보다 3승이 더 많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도 두산이 좀 나은 모습이고 블론 세이브와 세이브 개수는 뭐 두산이 41세이브로 압도적입니다. 물론 세이브 자체가 SK가 역시 많다는 그 부분 역전패가 좀 많았고 두산은 역전패가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들에서는 뭐 3승 정도씩 승수는 그렇게 하지만 평균 자책점 부분에 있어서는 양 팀의 격차가 좀 벌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번 이 시리즈에 많은 관심을 뒀던 이유는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두 팀의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2009년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었고 2007년과 2008년 2년 연속 시리즈에서 만났었잖아요. 네네네. 그 전체적으로 SK나 두산의 시리즈 성적을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SK의 최근 우승이 2010년 우승 횟수가 3회. 두산은 2016년에 우승하면서 팀 통산 5번의 우승 경험이 있고 두 팀이 맞대결해서는 SK가 더 좋았어요. 그렇죠. 뭐 한국 시리즈 어제 두 번 붙었잖아요. 네, 2007년, 8년. 2008년. 예. 두 번의 SK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당시는 SK가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이번에는 두산이 1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고 또 재밌는 기록이 SK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갔을 때는 무조건 한국 시리즈를 가는데 다만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한국 시리즈 갔을 때 또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1위로 올라가 있을 때는 우승을 했고 못했는데 이번에 과연 SK가 그 징크스를 깨고 첫 우승을 하게 될지 예.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에서 올해를 제외하고 두 팀이 과거 살펴보니까 11승 5패로 SK가 더 가을 야구에서는 두산보다 강했더라고요. 맞대결에서. 그렇죠. 예. 그때는 SK가 워낙 왕조를 구축했던 그 시기에 많이 붙었기 때문에 SK가 많이 이제 승리를 했다는 거 볼 수가 있고 두산으로서는 그 당시에 사실 계속 준우승을 많이 했거든요. 김경문 감독 시절인데 그때 우승을 하지 못해서 사실 김경문 감독도 계속 한으로 지금 남아 있으면서 이제 준우승 감독이 다 돼 있고 김태형 감독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지만 김태형 감독이 당시에 김경문 감독을 보좌해서 코치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김태형 감독 만났을 때 자기가 이제 두산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우승을 SK 막혀서 하지를 못해가지고 김경문 감독하고 정말 둘이서 술잔을 놓고도 많이 울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김경문 감독 물러나서 SK 코치로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만석 감독하고 있으면서 그때도 삼성하고 만나서 또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서는 준우승은 정말 올라가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아픈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내면에 굳은 살이 베겠다 그럴까. 네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압도적인 승률을 해서 우승까지 가겠다. 뭐 이런 각오가 굉장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2016 시즌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할 때 김경문 감독 얘기를 하면서 울컥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그래서 그때 여쭤봤던 게 그때 왜 울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문 감독하고 2000년대 후반 2007년 8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둘이서 소주를 먹고 울고 했었는데 물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따긴 지휘한 땄지만, 그렇게 우승 감독이었지만 한국 시리즈에서는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준우승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NC 감독으로 적장을 만나서 그것도 4대 0으로 끝냈잖아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단 한 게임도 안 주고 김태형 감독이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김경문 감독이 그 전에 와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등을 두들기고 돌아섰는데 그 등을 바라보는 순간에 정말 승부사로서 다 이기가 기쁘긴 한데 등 같은 그 김경문 감독을 봤을 때 그 등을 못 보는데 너무나 이게 막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김태형 감독이 그랬어요. 본인은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울어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김경문 감독이 등을 보는 순간에는 어릴 때부터 자기 입단했을 때부터 가르쳐지고 했던 그런 그렇죠. 형이자 스승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물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흔히 팬들 입장에서는 가을 축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시리즈를 치르는 두 팀의 감독,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선수들은 그렇게 절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뭐 사실은 사적인 감정을 놓고 보면 정말 한 게임도 좀 져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제가 이명수 캐스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승부의 세계에 와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사방으로 다 깨면 기쁨 반면 안쓰러운 마음도 그러니까 있고 그런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참 이 승부의 세계라는 게 또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 시리즈가 주는 어떤 무게감, 부담감이라는 것은 우리 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함부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쳤네 못 쳤네 그래서 욕할 거 아니고요. 이겼네 졌네 해서 뭐라 그럴 거 아닙니다. 못하는 거 보면 실책하고 또 막 그런 모습 보면 정말 뭐 나사가 빠졌느니 정신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같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래서- 팬들로서는 열이 받죠. 네. 그것도 그것도 하고 이해하지만 싶고 이해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 시즌을 근거로 해서 양 팀의 공격 지표, 뭐 마운드의 힘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정규 시즌을 베이스로 한 성적이고요. 시리즈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죠? 항상 그 데이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인생을 앞일을 모르듯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 팀 다 이번 시리즈가 절박하거든요. 음. 두산으로서는 지난해 준우승을 했잖아요. 기아에 막혀서 그렇죠. 첫 승을 따내고
준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준우승을 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이제 우승을 못하고 그냥 문턱에서 주지 않는 팀 이런 또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조를 구축을 하느냐 아니면 2인자에 머무느냐 이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승을 탈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SK는 6년 연속 한국 시리즈 최초의 기록을 세웠잖아요. 네.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그런데 2012년이 마지막이었고 또 6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왕조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승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챔피언이 확정되는 그 순간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떤 팀이 우승을 하고 챔피언 자리에 올라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멋진 모습,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이 담겨 있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뻔뻔 AI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과 또 대화를 나누는 번트 타임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두 번째 질문. 타자가 수비할 때 위치를 바꿔도 되나요? 예를 들어 이루수랑 유격수랑 수비를 바꾸는 것처럼요. 뭐 그렇죠. 가능하죠. 뭐 야구의 룰에 바꾸면 안 된다 이 룰은 없습니다. 네. 요새 특히 이 수비 시프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가 이루수 자리에 가 있고 이루수가 1루수, 2루수 그 사이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래서 전체적으로 포지션 이동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예. 다만 만약에 이루수랑 유격수 수비를 바꿀 경우에는 포지션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유격수 땅볼이 나왔을 때 두산에 뭐 이루수 오재원 선수가 유격수로 가고 유격수는 김정 선수가 이루수로 갔다 그랬을 때 유격수 땅볼이 나오면 유격수 땅볼이긴 한데 거기에 시프트를 했다는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기록법들도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기아에서 이범우 선수가 포스트 위로 가서 이제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지만 규정상 페어 지역 내에 포수를 제한 모든 야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야구 룰에 대해서 사실 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야구 규칙만 나올 법한 거니까 야구 공부를 시켜줬던 장면이었죠. 헤드샷이어도 변화구는 퇴장이 아니던데 투심 페스티벌은 변화구로 보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심판의 재량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참 네. 애매한 질문인데 대답도 좀 애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직구는 퇴장을 주고 변화구는 퇴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뭐 논란이 생기면서 당시에는 그냥 머리에 맞기만 해도 무조건 퇴장을 주자 막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발 투수가 나오자마자 변화구를 후루룩 던지는데 타자가 피하지 않고 실제로 맞아가지고 퇴장을 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대의 전준호 선수가 투수 전준호 있었잖아요. 변화구를 던졌는데 상대 타자가 피하지 않고 딱 맞아버렸는데 퇴장.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너무 웃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뭐 어이가 없다 이래가지고 없앴다가 리즈 선수 160km 던지는 강속구 투수가 계속 머리라든지 몸에 유격부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배영섭 선수 그때 맞고 이렇게 크게 부상도 당하고 하니까 직구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사실 투심 패스트볼이면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애매한 경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구속이 느린 이제 유희관 선수 같은 선수는 직구가 133km 이 정도 나오는데 어떤 선수는 슬라이드가 140km 이상 나오잖아요. 있죠, 예. 사실 그게 더 빠르고 아프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직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퇴장당하고 누구는 퇴장 안 당하고 어쨌든 심판이 봤을 때 이것은 직구로서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 심판의 재량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시리즈 티켓은 왜 더 비싼가요?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시장 경제에 올리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거 뭐 야구하면서 돈은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최고의 상품을 내놓고 당연히 가격이 더 높아야 되고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 또 줄을 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또 비싸게 갈 마음이 있어도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한국 시리즈 티켓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안표상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도 막 70몇만 원씩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했다 그러는데 안표상들을 좀 건절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번트 타임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픽 시간입니다. 1, 2차전이 모두 끝이 났고 이제 3차전은 하루 쉬고 장소를 옮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 4, 5차전이 문학에서 펼쳐지죠. 자, 그래서 3차전을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3차전 승리팀 맞추기. SK가 잠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플레이오프에서 김광현 선수, 켈리 선수를 다 썼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게 아닌가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고 간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홈런으로 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SK 쪽에 무게감을 두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뭐 SK 쪽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두산 쪽으로 가야죠. 두산이 뭐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두산이 더 많은 홈런을 때려내지 않을까. 몸이 풀렸나요 이제? 뭐 제대로 풀렸죠. 감이 왔나요? 그럼요. 그날은 아마 SK가 백고동 소리 못 들을걸요? 뭐 백고동 소리는 들리더라도 두산이 안타를 많이 쳐서 승리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죠? 두산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점수 차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산이 넉 점 정도의 리드를 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제는 뭐 후반으로 갈수록 1승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엎치락뒤치락해서 저는 1점 차 승부. 1점 차? 야, 속 타겠다, 속 타겠다. 정말 누가 이기든 간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3차전은 저는 넉 점 차를 예상을 했고 이제 국자는 한 점 차 SK 승리를 예측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3차전 MVP는 누가 될지. 역시 김재환 아니겠습니까? SK전에서는 사실 정규 시즌에 맞대결 성적은 1할 때 성적이었는데 4번 타자라는 건 그렇잖아요. 결정적일 때 한 방.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김재환 선수를 예측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그동안 박정근, 김강민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게임에서는 이제 로맥이 한번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 어.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로맥은 헬멧 쓰고 딱 있는 모습이 독일군 장병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죠? 그냥 걸리면 넘어갈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로맥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여기서 막 동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포스트 시즌 선물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럼요. 일단 선물 네. 보죠. 자, 뭐 주느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뭐 요건 뭐 그렇다 쳐. 네. 신세계 상품권 3만 원, 5만 원도 좋아요. 신한 기프트 카드 50만 원.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이 달라집니다. 2019 시즌 KBO 리그 시즌권. 6개월을 기다리면 정말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예측들을 했지만 저희는 뭐 재미삼아서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것을 한번 노려보면서 그럼요. 고민을 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로또 이렇게 사놓고 발표 날까지 갖고 있으면 왠지 이거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참여해놓고 야 이거 시즌권 이거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설령 안 근데 되더라도 로또는 제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건 돈 안 들어요. 네, 돈이 안 든다는 거. 그냥 재미삼아서 찍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말고 또 내일을 기약하고. 네. 번트맨 벌써 33회가 됐어요. 찬바람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을 야구도 이제 몇 게임 안 남았고 그렇죠. 이제 저희 번트맨도 몇 회가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난 다음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한참 이렇게 하는 동안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번트맨 33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